어떻게 당대표가 그럴 수 있느냐. 상패 부를 수 있죠.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야? 이제는 좀 잊고 지내도 되지 않겠냐. 압박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피해를 피해라고 말했을 때, 왜 이렇게 피해라고 자꾸 말하냐. 2차 피해를 2차 피해라고 명명하는 것부터가 되게 오랜 노력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조직문화 개선 추진단장 박지아라고 합니다. 오늘의 자리는 정의당이 당대표 성추행 사건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정의당이 사건 초기부터 지금까지 내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피해자의 보호,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 그리고 성폭력이 가능했던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바꾸는 것을 중심으로 해결의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그걸 어떻게 더 잘 만들어 갈 것인가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저희가 이 사건 이후로 당 내외에서 받았던 질문을 전문가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총 3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여성학자 권수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정혜선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정혜선 변호사님은 오랫동안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안희정 공대위에서도 활동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법무법인 이산에서 작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지금 선생님 소개해 주신 대로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일을 조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먼저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은 선생님도 언론으로 이제 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희 당원들도 다 그랬고 저도 그랬는데요. 사건이 있고 그 이후에 해결 과정 보면서 어떠셨는지 먼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속상했죠.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가라는 생각에 속상하고 참담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해결하는 과정은 기존에 있었던 것하고는 조금 달랐던 것은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막 다투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당 내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처음에는 실망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해결 과정이나 당에서 발표하는 거나 하는 부분들은 보면서 안심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질문 이제 3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잠깐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과정을 해결하면서 정의당이 사실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거나 그걸 뭐 공유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 내에서도 그렇고 당 외에서도 그렇고 진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않냐. 한편으로는 이게 사건 초기 해결을 더군다나 배복주 젠더 인권 본부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왜 그 사람만 그럼 사실을 아냐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내지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사실 근데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추행이라고 하면 그 폭력의 수위가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구체적인 뭐 행위는 어떤 행위냐, 뭐 이런 관점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공개하는 거가 그렇게 이익이 크지는 않고 다수의 성폭력 사건에서 오히려 해악이 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행위가 뭐 피해 내용이 중하거나 혹은 가볍거나 상관없이 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 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공표하거나 하겠지만 외부에서 계속 구체적인 뭐 사실 그 다음에 어떤 행위에 대한 뭐 묘사 뭐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막 거론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사실 피해자로 하여금은 그 폭력 피해에 대한 것들 좀 재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고 아직까지도 어떤 성폭력 피해가 있을 때 이게 폭력이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는 어떤 성적인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냐라고 하는 걸로 자극적으로 이제 소비하려고 하는 문화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이 폭력의 본질적인 부분을 또 외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이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사람들이 막 평가하려고 하죠. 이 정도였어? 뭐 이 정도 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난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공개
공개됐을 때 어떤 이익보다는 어떤 해결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측면들이 좀 더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사실 뭐 누구 한 명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성폭력 피해에서 이게 아는 사람이 다수가 될수록 이제 사실과 달리 왜곡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수만 이 일에 대한 것들을 알고, 그거는 사실 피해자를 위한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그 정보에 대한 것들을 알아서 뭔가 어떤 뭐 이익이 있다면 그걸 아는 독점하는 것들이 그렇겠지만, 이 정보를 뭐 활용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타의 사건과 좀 다른 해결 방식을 정의당이 선택하고 심지어 그걸 이렇게 진행하는 힘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다른 모습이기도 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해는 좀 어려우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이제 드린 거고요. 근데 또 이런 질문들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당이 이제 발표를 했던 날 피해자가 직접 사건과 자기의 실명을 이제 공개를 했어요. 장혜영 의원이 스스로 내가 피해자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밝혔죠. 그것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아니 그걸 뭐 그렇게 사실을 다 또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뭘 대국민으로 밝히냐, 그냥 당 내에서 이렇게 좀 조용히 처리할 수 없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반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이 피해자와 이 가해자의 지위나 위치가 저는 되게 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일을 막 다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하는 것들이 본인 입장에선 개인적인 것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안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 더 크겠죠. 근데 피해자는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은 또 공당의 대표인데 이거를 그냥 일부만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과연 문제인가. 그리고 그동안 정의당이 추구해온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덮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당에 대한 기대나, 그 다음에 이거를 이 안에서 어쨌든 해결해보고, 이건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당 내에 어떤 조직 문화의 문제거나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전체가 알아서 전체가 해결 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감에 기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봤거든요. 장혜영 의원도 사실 입장문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을 이제 공개하기까지 되게 많은 고민을 했다. 그리고 지금 돌아보면 그 시기에 국회의원은 워낙 일정이 많으니까 정말 그 일정들을 다 하면서 사실 본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했다라는 구절이 나중에도 되게 마음에 오랫동안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잘 설명을 듣고 싶다, 내지는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결정을 그 피해자가 이제 장혜영 의원이 했고, 당이 사실 그걸 이제 굉장히 존중을 해서 형사적인 이제 과정을 겪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장혜영 의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편에서는 친고죄 폐지, 성범죄에 있어서의 친고죄 폐지를 위해서 여성단체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해 왔던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논쟁이 되기도 하지만 당원분들이 궁금해 하시기도 도대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하신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형사 절차를 거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우선은 피해자가 이 사건을 본인한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생각을 하고, 그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친고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과거에 2013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친고죄가 다 폐지가 됐는데, 당시에 그 폐지가 된 배경에는 이 친고죄가 갖는 그 폐해,
역기능들이 사실은 워낙 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 친고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라고 하는 거는 이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송 조건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이제 아예 처벌할 수가 없고 수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자한테 강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선택을. 그래서 고소를 고민하는 피해자에게는 고소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미 고소한 피해자에게는 그 고소를 취소하도록 사실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거든요. 심지어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피해자가 고소만 취소해져 버리면 사건 자체가 그냥 아예 수사도 안 하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 그러다 보니 아니 이미 사건은 벌어진 거고 이제는 좀 잊고 지내도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실 압박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 측에서 굉장히 이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사실 본인의 잘못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잘못 때문에 처벌받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고소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고소를 취소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합의를 종용시키는 그 압박감들이 사실 굉장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가운데서 친고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건데, 그러면 친고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을 수사를 하고 뭐 처벌까지 형사 절차화하는 것들은 다 열려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피해자 의사와 이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배제하고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지 않을 위험이 항상 있는 부분이라서 그걸 좀 경계를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고, 장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거를 당 내에서 해결을 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거를 맡겨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싶다. 그리고 본인은 이걸 형사 절차를 밟고 하는 그 과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밝힌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의사를 존중하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고죄가 폐지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럼 피해자를 배제시켜 놓고 피해자를 상관없이 그냥 그 모든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기존의 입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그럼 무조건 처벌, 그다음에 형사 절차화 하는 거는 또다시 피해자의 목소리를 또 배제하는 방식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폭력 사건 해결의 목표가 뭐냐라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교통사고 나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게 제일 1번의 목표인 것처럼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일상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위해서 사실 다양한 방법들이 마련되고 선택될 수 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말씀 들으면서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뭐 불신이나 이런 걸로 가면 안 된다라는 또 경계의 목소리도 있어서 저희가 거기서 잘 경계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정의당에 대한 당부 내지는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희가 무엇을 꼭 이렇게 지키거나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 당 내에서는 당원들이 사실 누구보다도 속상하고 이 일에 대한 것들로 의견도 서로 갈리고 다르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누군가에 대해 원망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해서 갖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쓴소리도 하고 실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을 극복해 가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다음에 이 일이 결국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갈지에 대한 것들에 사람들의 기대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비교되는 성폭력 사건들이 기존에 지금 너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절망했던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나 또 국민이나 이런 분들이
결국은 똑같아. 바뀌지 않아. 그다음에 피해자만 힘들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뭔가 해답을 줬으면 좋겠다. 이미 일은 벌어졌지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해 가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런 해답을 정의당에서는 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꼭 보고 싶고. 네. 네, 꼭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도록. 사실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이제 지원하는 법적 과정을 이제 해오신 변호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다른 방식으로 당이 처리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사실 굉장히 궁금했고, 앞으로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좀 정의당은 어떻게 다르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잘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